반갑습니다. 저번에 1차 강의로 원불교 일기법은 무엇인가를 했는데 이번은 2차 강의로 유무념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무념에 들어가기에 있어서 이제 상시 일기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상시 일기법의 첫 번째 목적이 상시 훈련법입니다. 근데 상시 훈련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상시 응용주의상 6조하고 교당량시 6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첫 번에 이제 보시면 유무념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시, 지금까지 말했을 때 상시 훈련법에 관련된 그걸 점검하는 법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상시 응용주의상에 보면 1번에 같으면 응용할 때 그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유무념이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유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념 공부에 대한 것을 내놓으신 본질적인 목적이 상시응용주상 1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시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적으로 점검하고 이 유무념은 점검만을 내놓으신 게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더 직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내놓으신 게 이 유무념 공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명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시 일기에서 유무념에 대해 있어서는 상시응용주상 1조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동화할 때의 사막 공부예요. 사막 공부는 이제 초입자 되시는 분들은 사막 공부가 뭐냐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추사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교육 부분에 보면 이 장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내용이 밝혀져 있어요. 원리가 밝혀져 있어요. 근데 교육품에서 이 사막은 그 원리를 밝히셨다고 한다면 이 훈련법에서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막을. 그러니까 단순 명료해야 되죠. 그것을 뽑아내신 게 온전 생각 추사예요. 온전 생각 추사로 그 순간순간 경계마다 그 사막을 갖다가 실현시킬 수 있도록 내놓으신 부분이에요. 근데 이 온전 생각에 대한 부분이 대종사님께서는 이게 정산종사님께서 이게 우리가 온전 생각 추사하면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온전 생각 추사하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부분이 좀 걸리셨던가 봐요. 정산종사님께서. 그래서 정산종사님 법에 보시면 유념에 대한 법문을 따로 밝혀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차없는 가운데 신령스럽게 알고 바르게 행함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유념의 실상이에요. 실제 마음의 상태를 그려낸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혹시 이제 신입교도님들이나 이제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이런 말들이 어려운데 그냥 중요한 부분일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흘려 들으셔도 돼요. 제가 이제 실천하고 꼭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포인트 잡을 테니까.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유념에 대한 정의는 실제로 정의로 따지면 유념이랑 뭐 조금 아신다, 원불교 다니시는 분은 유념 공부가 뭔 줄 아십니까?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대체로 말하시는 분은 마음 챙기는 공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마음 챙기는 공부 다 합니다. 챙기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이뤄낼 수 있고 학문을 이뤄낼 수 있어요. 챙기지 않고 할 수가 없죠. 그분들이 어떤 부분은 더 뛰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법은 온전, 생각, 취사 플러스 주의가 실질적으로는 유념의 정의예요. 정의. 원문에 보시면 원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취사에 대한 부분은 온전 생각이 함축된 취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건 어른들의 공통적인 말씀이세요. 왜 그러면 온전 생각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고 취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냐? 우리의 사막에 대한 부분은 혼선하시면 안 돼요. 정신 수양하는 입장에서도 연구와 취사가 있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수양과 취사가 들어가 있고 취사하는 입장에서도 수양과 연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죠. 유념은 동화할 때 사막 공부라고. 이 취사가 주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함축된 내용이지 취사하는 주의심이라고 했을 때 취사 하나만 들어갔다 해서 온전 생각을 빼놓으시면 안 돼요.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체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념에 대한 정의는 온전, 생각, 취사 플러스 주의가 유념의 실상의 정의예요. 그리고 아까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차없는 가운데 신령스럽게 알고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그 유념이란 마음 하나의 상태잖아요.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리의 공원정을 실생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증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의 온전 생각 취사, 이걸 바로 윤영 공부로 실현시켜야 되는 이 우리 원불교 윤영 공부는 동할대 사막이고, 이 사막으로서 그 경계마다 일마다 이걸 들이대면 일도 성공하고 경계도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으로서 이 길을 밝혀놓으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대단종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평생 설법하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로 말할 수 있을 것이냐 딱 물었어요. 대중들한테.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제 무견하죠.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대단종사님께서 일체유심주다 그러셨어요. 마음을 알려주시고 일체가 다 마음을 짓는 바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평생을 설법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앙축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그건 바로 나오시되 용심법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마음 쓰는 법을 가르쳐주셨어요. 차이가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낳아주셨다고 하면 대종사님 그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밝혀주는 게 대종사님에 대한 위대한 법문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대단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불교의 핵심적인 우리가 경전이라고 하면 금강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금강경에 대한 거를 한번 옛날 서대원 선지님께 여쭙다 그래요. 그 불교 이제 금강경의 진술을 한마디로 저한테 한번 일러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말씀을 못 드렸다 그래요. 근데 정산유서님께 딱 말씀을 드렸더니 응무수주 이생기십니다. 응하여도 주안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금강경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왜요? 불교는요, 고집멸도가 다예요. 왜?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 괴로움이 어디서 보니까 집착에서 와. 집착만 해결이 되면 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차갑게 하는 그 핵심적인 법문이 응무수주 이생기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산종사님께서 거기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런 법문을 밝히셨지만 그걸 현실 속에서 실현시킬 수는 원리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유교에서는요, 유교의 가장 핵심, 이제 모든 법문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최고의 마지막에서 법문 공부하는 것이 중용이에요, 중용. 내가 성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밝혀놓으신 것이 중용이에요. 근데 이 중용에 있어서 핵심이 중화의도를 다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사께서 이제 그 공자의 손자셔요. 손자께서 이것을 이제 받으셔서 법을 받으셔가지고 중용을 내시는데 그 공자님의 법을 흐트림없이 온전하게 세상 사람들이 받아서 지키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내놓은 것이 중용입니다. 근데 그 중용의 핵심이 중화의도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대사종사님이 그러셨어요. 2000년 전에 이 위대한 중화의도를 밝히셨다, 자석께서는. 공자님과 자석께는 밝히셨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왜 수도인들은 수없이 나오지를 않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 그것 또한 원리가 없었다고 그러셨어요. 이 우리 교법 전체로 말하면 전체고, 또 윤영 공부에 대한 그거 하나만을 짚어주시는데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안에서도 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다음에 그 중화의도를 현실 속에서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덕을 낳을 수 있는, 은혜를 낳을 수 있는 그 원리를 밝혀주셨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2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